나름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병원에서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병원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기도 하지만은요,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 또 저 역시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로요, 외면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제 병원의 고양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년 정도 병원을 하면서요, 한때는요 13마리까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고요, 이제는요 하나둘 고양이별로 떠나고요, 4마리의 고양이와 1마리의 강아지만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요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병원의 아이들은요, 낮에는 모두 자유롭게 병원을 거닐거나 쉬고 싶은 곳에서 늘어져 있고요, 저녁에는요 아이들의 방에서 잠을 잡니다. 아이들의 방은요, 제 병원을 설계할 당시부터 빛이 잘 드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을 선택해 꾸며 놓았습니다. 제 스태프분들과 함께 가장 많이 고민하고 수정한 공간입니다. 자, 먼저 애옹이란 고양이가 있는데요, 12년 전쯤에 갑자기 병원의 뒤쪽 주차장에 나타나 생활하던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주차장 한켠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생활하던 아이였습니다. 매일 밥과 물은 챙겨주었지만요, 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던 아이였는데요, 6년 전쯤에 갑작스런 병원의 이전에 우리 직원분들과 상의 끝에 납치를 결정했습니다. 계속 여기 두면은요, 나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긴 하겠지만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전한 병원에서 키워보자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고양이들과 친하게 잘 지내지는 못했지만은요, 병원의 영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뒤쪽 영역을 차지하며 나름의 방법으로 잘 적응하여 지금의 병원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옹이란 이름은요, 주차장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하도 애옹애옹 거리며 울어서요, 손님들이 애옹이란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지금은요, 고양이 방에서 잠을 자거나 햇빛이 좋은 날은요, 손님 대기실 의자에서 잠만 자는 굉장히 노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꽃방이. 17년 전쯤에 시유동물병원 정원승 원장님이 키우던 네바마스커레이드 종의 새끼들 중에 한 마리입니다. 당시 친했던 원장님이 윤 원장 한 마리 키울래 하면서 한 마리 주신 것을 이쁘다고 냉큼 받아와서 무려 17년 넘게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도 별로 안 즐기고요, 굉장히 시크하고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고양이였는데 어느새 나이가 너무너무 이제 들어버려 가지고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골골도 자주 하고요, 만져주면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매달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실상 마음이 조금 안 좋기도 합니다. 예전에 젊을 때는요, 눈을 반짝거리며 만지려고 하면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도 치고요, 다른 고양이가 근처에 못 오게 하던 굉장히 힘이 넘치던 그런 꽃방이가 조금 그립기도 합니다. 아주 빼어난 미모로요, 마즈사 고양이 그리니지의 광고 모델을 한 적도 있는 굉장히 미묘입니다. 거의 접수대 위나 혹은 햇빛이 잘 드는 손님들 대기실 의자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는 이런 고양이입니다. 자, 그리고 과기. 한 4년, 5년 전쯤에요, 국민대학교 길냥이 보호 동아리인 국고추, 국민대 고양이 추호요에서 치료차 데리고 온 그런 고양이입니다.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고양이입니다. 입양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관리상 임보도 불가능하여 병원에 두고 치료하는 와중에 저희 직원들이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매일 2번 이상 배를 압박하여 소변과 대변을 배출시켜줘야 하고요, 하루 2회 이상 다리를 끌어생긴 욕창들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하루 최소한 1시간 이상 손이 가는 고양이로요, 사실상 일반인이 입양하여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테크니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입양을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키우고 관리하고 있긴 하나 입양을 제가 한 것이 아닌 테크니션 선생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테크니션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병원의 나름의 재미있는 규칙 중 하나가요, 병원에서 혹시라도 필요에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은요, 입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모든 관리나 치료 등의 책임은 제가 지지만은요, 고양이의 보호자는요, 해당 직원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병원이 잘못되거나 제가 잘못되어 더 이상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은요, 보호자가 되는 해당 직원이 그 고양이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해당 직원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면은요, 고양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양이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과기는 병원에서 가장 사교성이 넘치는 고양이로요, 어떤 고양이가 오건 그루밍을 해주고 얼굴을 비벼주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휠체어만 사실 2번 사줬는데요, 귀찮아하며 휠체어 사용은 사실상 안 하고요, 진료실 창가에 선생님들이 담요를 깔아주고 올려놓으면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욕창으로 인해서요, 수술만 10번 넘게 했는데요, 새로 이전한 병원에서는 입원실 바닥 전체를요, 덕이를 위한 공간으로 해주고 담요를 충분히 두껍게 깔아가지고 생활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 1년 전쯤에요, 동물권 시민연대 레이에서 구조한 고양이입니다. 주먹만한 아기 고양이가 한쪽 눈이 심하게 손상된 채로 구조되어서 오랜 기간 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역시 테크니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특유의 애교와 친근감에 결국 보호자를 자처하며 입양을 결정하셨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우리 병원의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한쪽 눈은 심하게 다쳐서 수술해서 적출을 했고요, 반짝거리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며 항상 호기심을 심하게 느끼는 고양이입니다. 물론 굉장히 사고도 많이 치고요, 때로는 굉장히 성가시기도 한데요, 가끔 과기야 놀아주기도 하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착한 아이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먹개비라 식사 시간 30분 전부터 식사 자리에서 밥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때 진짜 이뻐요. 노령묘들만 있는 굉장히 우울한 제 병원에 한 줄기 활력을 주는 이런 고양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밑의 강아지 공주. 15년 전쯤에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구조되어 온 강아지입니다. 상태가 너무너무 심해서 정말 죽은 강아지를 왜 데려왔자고 놀랬습니다. 체온도 안 잡히고 심한 자궁축농증에 몸이 그야말로 얼어서 들어온 강아지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과 수술 치료를 반복하다가 제가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나름 젊었을 때는요, 저와 방송 출연도 한 적이 있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성격은 사실상 굉장히 폐쇄적인 강아지로요, 다른 사람을 절대 따르지 않고 믿지도 않으며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만 따라다니고요, 내 옆에만 있으려고 하고 진료할 때도 내 발밑에서 잠만 자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며 치매도 있어서 기억의 상당 부분을 소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요, 나는 기억하며 내 발밑에서 잠만 잡니다. 혹시라도 내가 안 보이면은요, 여기저기를 배회하다가 내가 다시 진료대에 앉으면은요, 다시 내 발밑으로 들어와 조용히 잠을 청합니다. 이번에 새 병원으로 이전하면서요, 일부러 공주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진료대 테이블을 더 길게 만들어서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쉴 공간을 내 발밑에 만들어 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올해가 이 아이의 마지막 시간이 될 듯 합니다. 계속 내 발밑에 있다가 편안히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바람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정보성 콘텐츠라기보다는요, 제 병원의 고양이와 강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생애 한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양이와 오늘도 즐거운 기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